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도 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원서나 영자 신문을 읽는데 단어는 알 것 같은데 의미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시험 성적 올리고 싶은데 글이 잘 한눈에 안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영어 강사로서 영어 성적을 확실하게 올려주었던 진짜 꿀팁을 오늘 공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끊어읽는 방법을 넘어서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끊어읽기를 활용한 고급 독해법입니다. 단순히 구화절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장에서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 덩어리로 접근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끊어읽기의 진짜 핵심은 의미 덩어리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의미 덩어리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모든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주요 덩어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끊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관리자는 졸업했다. 하버드로부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끊다 보니 해석도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단어는 분명 다 알아서 해석을 했지만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문법도 좀 하고 나는 독해도 좀 돼. 이렇게 실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여기가 동사, 여기가 주어고 여기는 관계대명사 절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이 부분은 매니저를 꾸밈으로써 주어 부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새로 임명된 매니저, 이 매니저는 하버드에서 졸업했는데 이 대담을 결정했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해도 굉장히 훌륭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를 똑같은 중요도를 두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 문장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되게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매니저가 결정을 했다. 결국에 이 문장의 핵심은 매니저가 뭔가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newly appointed, 이 후부터 하버드까지 이어지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절, 그 다음에 decision을 꾸미는 board라는 형용사. 형광펜을 친 부분은 우리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즉 힘을 좀 빼고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핵심 덩어리 우선 접근법을 적용을 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수식어나 부가 설명은 두 번째로 읽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문장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힘을 빼야 할 단어와 힘을 줘서 해석해야 할 단어를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걔가 길을 건너 뛰어갔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걔가 길을 건너 뛰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몰 브라운 독부터 이어지는 라우들리까지의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절,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힘을 빼고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글을 읽을 때는 걔가 도로를 건너서 뛰어갔구나. 이걸 먼저 명확히 하시고 작은 브라운색의 개구나. 얘가 되게 크게 짖고 있는 개였구나.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해석에서 의미를 추가시키면서 해석을 확대시켜주면 이 글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와 닿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주제 파악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겠죠? 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중어 덩어리만 캐치해서 읽으면 됩니다. 복잡한 문장에서는 전치사 구나 설명을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문장 역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힘을 빼고 읽어야 될 부분과 힘줘서 읽어야 할 단어들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결국 이 문장은 팬들은 끝까지 남아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힘을 빼도 되는 표현들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despite부터 heavy rain까지 전치사 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fan을 꾸미는 열정적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who부터 far away까지 이어지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절, 그 다음에 전치사 구.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핵심 단어들을 수식해주는 부차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면 팬들이 끝까지 남아있었어. 콘서트 끝까지. 그런데 아주 엄청난 폭우가 내렸나봐. 되게 열정적인 팬들인데 얘네들은 되게 멀리서 온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추가해 주시면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면서 명확하게 해석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빠르게 의미 덩어리를 인식하는 훈련법. 짧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을 빠르게 찾아내보세요. 텍스트에서 중요한 단어에만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밑줄 긋는 연습을 해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멈추시고 빠른 속도로 힘을 빼고 할 부분과 힘을 주고
해석해야 할 단어에 형광펜을 그어보세요. 이 문장은 결국 탐이 비디오 게임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after부터 homework까지는 전치사 구로서 꾸며주는 수식어 없고요. 불가한 거예요. 아, 탐이 비디오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구나. 언제? 숙제를 끝낸 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중요도가 낮은 정보는 두 번째로 읽거나 눈으로 보면서 이미지를 연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끊어읽기 방법은 단순히 문장을 나누어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 덩어리를 먼저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 즉 힘을 빼고 봐야 할 단어와 힘을 주고 봐야 할 단어를 빠르게 구별하여 시험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영어 독해를 할 때 의미 덩어리를 인지하고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연습을 통해 여러분도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참, 그리고 영어 원서나 영자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긴 문장이나 복잡한 난해한 문장들도 한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영어 학습 팁으로 만나요. 안녕!